겨울철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는 도로 위 살얼음, 이른바 블랙아이스 발생을 인공지능을 활용해 예측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단체 헌혈이 줄어드는 겨울 방학 기간이면 혈액원마다 피가 모자라 발을 동동 구릅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O형의 경우 사흘치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연기념물 수자리 서식해 낚시가 금지돼 있는 금호강에서 불법 낚시가 벌어지고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시민단체가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에게 의정비를 주지 않거나 감액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 또는 눈이 날리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올랐지만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전국적으로 내리던 비 또는 눈은 이제 대부분 잦아들었는데요. 오늘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아침까지 눈이 살짝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오후까지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내린 비와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오전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많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기온도 다시 제자리를 찾았는데요. 모레까지 평년을 웃도는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수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0.7도, 안동은 영하 1도, 포항은 2도 예상되고요. 낮에는 대구와 안동, 포항 모두 8도 전망됩니다. 다만 오늘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대구와 경북 내륙에서도 꽤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아 춥겠습니다. 또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겨울철이면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는 도로 위의 살얼음, 이른바 블랙아이스는 잘 보이지 않을 뿐더러 언제 발생할지 몰라서 더 위험한데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도로 위의 살얼음 발생을 예측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위로 눈이 내리면서 모든 차들이 거북이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한 승용차가 속도를 늦추지 못한 채 그대로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앞서 2019년에는 고속도로 50중 추돌 사고로 7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습니다. 모두 도로 위 살얼음이 원인입니다. 밤사이 갑자기 기온이 떨어진 경우 운전자들은 어느 구간에서 살얼음이 끼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앞에 차가 정차해 있는 걸 보고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그냥 한 100m 이상 미끄러져서 앞차를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빙판으로 돼 있었고. 고속도로 결빙사고 치사율은 다른 교통사고보다 3배 이상 높지만 도로 위 얼음과 관련해선 별다른 예보가 없었습니다. 고속도로 주변 지형이나 고도 등 영향이 커서 기존 날씨 예보로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는 사실 산지 위주로 다니는 곳이 많은데 사실 그걸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그래서 AI 인공지능이 동원됐습니다. 고속도로 20km 구간에 새로 기상 관측망을 설치해 얻은 노면 온도와 습도 등 10가지 기상 정보를 AI가 분석해 얼마나 미끄러질지 예측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노면의 상태를 파악한 뒤 관찰, 주의, 경계의 3단계로 나눠 1시간 앞의 기상 정보를 운전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또 인공지능 기상 예측에서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염수를 뿌리는 사업도 추진됩니다. 이런 기상 관측망은 오는 2025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500여 곳에 설치돼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상청은 현재 서해안 중부 내륙 고속도로 전광판을 통해 시범 실시되고 있는 살얼음 예보를 올해 말까지 민간 내비게이션이나 지도 앱에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단체 헌혈이 줄어드는 겨울 방학 기간이면 혈액원마다 혈액이 부족하곤 한데요. 올해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대구와 경북에는 O형의 경우 사흘치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손우민 기자입니다. 헌혈의 집 동성로센터가 15년 동안 쓰던 낡은 장비와 공간을 새로 바꾸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문진실엔 칸막이와 자동문이 생겼고 침대 간격은 좀 더 넓어졌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한동안 거름하지 않던 헌혈자도 다시 헌혈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 58번째 헌혈이고요.
코로나 때는 사실 조금 오기가 두렵더라고요. 와보니까 공감도 좀 넓게 쓴 것 같고 신경도 많이 쓴 것 같아서 이쪽에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단체 헌혈이 줄어드는 방학 되면 혈액 부족 사태가 반복됩니다. 대구 경북 혈액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혈액형의 혈액이 적정 수준인 5일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A형과 O형이 부족합니다. 보유량이 3일치를 밑돌면 의료기관과 혈액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해야 합니다. 혈액이 부족했을 때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긴급 혈액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좀 필요합니다. 지난해 대구 경북에서는 22만 9천여 명이 헌혈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며 전년보단 늘긴 했지만 목표치의 70% 수준에 머물렀고 헌혈자 셋 중 2명이 10대와 20대였습니다. 전국의 만 16세부터 69세까지 헌혈이 가능한 사람 중에선 3.4% 정도만 피를 나누고 있습니다. 의과학 발달에도 단 한 방울도 생산할 수 없는 혈액.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살리기 위한 사랑의 나눔이 더욱 간절한 때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대구에서 물고기가 잘 잡히는 곳이라 소문이 나서 오늘처럼 추운 날에도 낚시꾼들이 모이는 곳이 있는데 이 일대가 천연기념물 수달이 서식하는 곳이어서 엄연히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바로 금호강 이야기인데요. 매일같이 불법 낚시가 벌어지고 있지만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수달은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변예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짝이는 물결이 일렁이는 금호강. 깎아지르는 절벽 아래 낚싯대를 던진 10명 안팎의 낚시꾼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전에 하중도로 불리던 금옥꽃섬 바로 앞입니다. 이곳 대구 북구 팔달교에서 무태교까지 4.4km 구간은 낚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천연 기념물 수달이 살고 있어서 환경을 보전하고 오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은 낚시 금지 구역인데도 낚시를 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발자국만 가면요, 이렇게 낚시꾼들이 쓴 것으로 보이는 가스와 낚싯줄 등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 악취가 진동하기도 합니다. 깨끗한 거는 우리가 버리는 거고 더러운 거는 떠내려 가는 거고. 낚시꾼들은 낚시 금지를 알면서도 거리낌이 없어 보입니다. 금지구인데 안 해야 되는데 옷에 이런 철에 이 추운 철에 갈 데가 없으니까 이게 뿌니까 일로 오는 거지. 불법 낚시로 적발되더라도 실제 단속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맨 동네 사람들은 나이 먹었으니까 벌금 못 때리고 또 친구 들어갔을 때 이제 또 단속을 해만 또 우리가 또 철수해주고. 감시하고 단속해야 할 지자체에서는 인원 부족 등 현실적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트를 보하려고 해도 이제 신분증을 해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이 이끌어도 신분증을 안 준다 했을 때 강요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어가지고 구청 갈 때는 조사가 좀 힘들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2018년부터 지금까지 금호강 낚시 금지 구역에서 불법 낚시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 5건에 그칩니다. 재작년 12월 대구의 또 다른 낚시 금지 구역인 달서구 도원지에서 낚싯바늘 2개를 삼킨 수달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맑은 물이 있는 곳에 서식하며 친환경 도시의 상징으로 떠오른 수달이 무분별한 낚시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설 연휴를 한 달 앞두고 예천 지역 특산품인 은풍준씨 출하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냉해와 수해로 감 수확량이 크게 줄면서 그야말로 금풍준씨가 됐다는데요. 김서연 기자가 곶감 농가를 다녀왔습니다. 야외 건조대에 곱게 펴둔 주홍빛 곶감 위로 햇빛이 들이웁니다. 2달간의 1차 건조를 마치고 낮에는 야외에서, 밤에는 실내에서 산바람을 맞으며 2차 건조에 들어간 예천 은풍준씨입니다. 눈처럼 내려앉은 하얀 분과 꿀처럼 녹진하고 달달한 과육 때문에 보통 설도 되기 전에 동날 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감을 깎으며 건조를 하며 임금님의 진상품이라는 맛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작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감수확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한 해 평균 은풍준씨 생산량은 만접, 100만 개 정도. 올해는 그 절반도 안 되는 3천여 접, 30만 개에 불과해 은풍준씨가 그야말로 금풍준씨가 됐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지난 봄 냉해에 여름 수해까지 겹친 탓입니다. 봄에 저온 피해로 인해 가지고 벌이 수정을 못 시켰어요. 지금 예약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부 고객님들의 사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물량이 적다 보니까 조금 양을 줄여 가지고 해주십사. 겨울에 들어서도 따뜻한 날씨에 2차 건조 작업도 열흘가량 늦어졌습니다. 수작업과 자연 건조 등 예부터 이어져 온 전통적인 생산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은풍준씨 농가들의 근래 잦은 자연재해는 적잖은 근심거리입니다. 동사리 지역은 그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농산물 판매와 유통 등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하도록. 예천군은 설 대목을 앞두고 수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예천 장터 쇼핑몰에서 은풍준씨를 비롯한 농산물 특별 판매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서 있던 중앙분리대가 갑자기 쓰러지는 현상, 의외로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겨울철은 물론이고 한여름에도 이런 사고가 종종 발생해서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중앙분리대가 노후된 데다 기온에 약한 재질임에도 보수나 재설치가 제때 안 된다는 점입니다. 대전 MBC 박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대전 동구의 왕복 7차로 도로. 보행자 무단 횡단을 막기 위해 설치한 간이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구간은 150m 길이에 달하는데 급격하게 떨어진 기온과 강풍을 견디지 못해 중앙분리대가 쓰러지자 아예 철거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었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해당 지역은 통행량이 많아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이라 주민들은 중앙분리대가 없는 상황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여기 사고 많이 나요. 사람도 돌아가시고 그랬어요. 차들 다요. 쌩쌩 달리잖아요. 실내 떨어지면. 빨리 저거 됐으면 좋겠죠. 설치는 무조건 돼야 돼요. 중앙분리대가 갑자기 쓰러지는 현상은 기온이 크게 오르거나 떨어지는 여름과 겨울철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서구 도마 삼거리 등 대전에서만 1.5km 구간의 분리대가 쓰러졌는데 최근 2년 새 겨울철 중앙분리대 전도 사고는 평균 400에서 500m 구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대부분이 10년이 넘어 노후한 데다 교통사고 시 차량 파손을 막기 위해 부드러운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정비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마저도 없어 대전시는 시급한 곳부터 중앙분리대를 재설치한다는 계획만 세워놓고 있습니다. 추경에 다시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빨리 저희가 전도되기 전에 정비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할 겁니다. 또 새로 설치하는 중앙분리대는 기존 제품보다 내구성과 안전도 등이 개선된 지역 제품으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국내에서만 매년 800만 마리의 새가 투명한 창문이나 방음벽 등에 부딪혀서 폐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 나주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지역 초등학생들이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서 이끌어낸 결과라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광주 MBC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주에 있는 이 초등학생들에게 작년 한 해는 특별한 해였습니다. 학생들이 제안한 환경조례가 나주시의회를 최종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기획부터 제정까지 수업을 통해 함께했던 학생들이 조례 통과를 자축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나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가 및 예방 조례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이 조례는 새가 투명한 방음벽 등에 부딪혀 폐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야생조류에 집중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야생생물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지난 2년간 초등학생 약 40명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현장에 나와 새가 폐사한 위치와 그 새의 종류와 마리수 등 관련한 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했습니다. 이렇게 발견한 새는 모두 15종 83마리. 아이들은 새들이 벽이 있다는 걸 알고 피해가도록 방음벽을 청소하고 격자무늬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남은 방음벽이 너무 많아 이같이 조치해달라 민원을 넣었는데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결국 나주 씨가 나서도록 조례까지 생각하게 된 겁니다. 한 생명이기도 한데 많이 죽어가니까 좀 속상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생명을 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어요. 선생님과 아이들이 만든 조례 초안은 전문가와 시의원 등의 도움을 받아 최종 완성됐습니다. 아이들의 참여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실생활에서 자기들이 직접 느끼는 생활 속의 불편들, 그리고 이제 감성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저희들이 좀 미처 놓치고 있던 부분까지 잘 언급해줘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은 아이들의 순수한 움직임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밤사이 내린 눈이 얼면서 대구 지역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대구 군위 북해면 남산리 통나무 식당 앞에서 칠곡 동면까지 약 4km 구간, 달성 구지 도동에서 다림제 약 2km 구간, 가창댐에서 헐티제 약 2km 구간, 화원 명곡에서 옥포 반송 약 3km 구간이 통제 중입니다. 대구경찰청은 제설 작업이 끝나는 대로 교통 통제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대구 참여연대가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에게 의정비를 주지 않거나 감액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8년 동안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 131명 가운데 출석 정지된 97명에게 의정활동비 약 2억 7,23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 가운데 출석정지 징계 때 의정활동비 감액이나 미지급 조례가 있는 곳은 51.4%인 125개, 미지급 조례가 있는 곳은 9.5%인 23개입니다. 대구에서는 대구시와 중구, 수성구, 군위군 의회에서 감액이나 미지급 조례 조항이 없고 동구와 북구의회는 감액, 서구와 남구, 달성군, 달서구 의회에는 미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구 경북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이 전달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거래소 대구혁신성장센터가 최근 발표한 2023년 12월 대구 경북 상장사 증시 동향 자료에 따르면 대구 경북 상장법인 119개사의 시가총액은 137조 7,97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달과 비교해서 9.8%인 12조 3,473억 원 늘었습니다. 지역 상장사의 시총 증가는 전기전자와 전문기술, 철강금속과 IT 부품 업종 주가 상승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 등 포스코그룹주와 에코프로머티 주가가 2달 연속 오른 영향이 컸습니다. 12월 지역 투자자의 거래 대금은 4조 8,930억 원으로 전달보다 11.8%가 늘었습니다. 대구 경북 직장인 10명 가운데 6명이 지난해 연말정산으로 평균 67만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대구 경북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 인원은 157만 6,599명으로 이 가운데 환급 대상자는 61.1%인 96만 4,7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이 환급받은 금액은 모두 6,49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67만 3,600원입니다. 1년 전보다 1,053억 원, 1인당 평균으로는 7만 5,300원이 늘었습니다. 올해도 대중교통 사용액과 문화비, 전통시장의 사용액 공제율이 높아지는 등 공제나 면제 혜택이 확대되면서 환급 규모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대구 부동산 시장의 신규 분양 물량이 4,000세대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의 부동산 전문 광고 대행사인 에드메이저가 발표한 2023년 대구 경북 주택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신규 분양 물량은 최소 4,000세대로 예상돼 한 건도 없었던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시공 중인 후분양 아파트 물량 8,550여 세대 가운데 올해 준공 예정인 2,551세대와 내년 준공 예정인 후분양
청약 물량 2,143세대 일부가 분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사업 승인을 받은 단지 4만 세대 일부도 사업자 사정으로 올해 신규 분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적으로 내리던 비 또는 눈은 이제 대부분 잦아들었는데요. 오늘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아침까지 눈이 살짝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경북 동해안에는 오후까지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내린 비와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기온도 다시 제자리를 찾았는데요. 모레까지 평년을 웃도는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수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0.7도, 안동은 영하 1도, 포항은 2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와 안동, 포항 모두 8도 예상됩니다. 다만 오늘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대구와 경북 내륙에서도 꽤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현재 기상특보는 모두 해제된 가운데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0.7도, 고령은 영하 2도로 어제보다 올랐는데요. 낮 기온은 대구 8도, 고령도 8도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는 눈이 많이 집중됐습니다. 오늘 아침 안동의 기온은 영하 1도, 영주는 영하 3도로 시작합니다. 낮에는 안동의 기온 8도, 영주는 기온이 올라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강풍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2도고요. 낮 기온은 8도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아 춥겠고요.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